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암, 무안, 신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어민 대변자 역할을 자처해 오셨는데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성과와 대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지역 소멸위기, 기후위기, 인류위기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니 해도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그런 그 노력들을 좀 기울였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농어민들의 소득 보장을 어떻게 지속시킬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금이 지자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지역 농림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게 일명 협치 모델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발효가 되면은 어려운 지자체하고 어려운 일선 협동조합이 상생하는 그런 계기,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농어촌을 위한 법인데 아마 5월 중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금년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법들이 농어촌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시름에 겨우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큰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쉬운 점이라면은 최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입니다. 그 대안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5천만 국민 주식인 쌀이라도 최저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기후 그리고 식량 위기에 대응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가요? 쌀을 비롯한 농작물을 생산해내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게 물입니다. 이 정부가 그런 중요한 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후 2018년 이후에는 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이 중요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부가 어려운 그런 그 농어촌 물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다라는데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이보다 더한 법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법에다 담았던 것이고, 가뜩이나 전남 지역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서물에 이루어진 안도나 신안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지역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제도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그런 정부 또 그 산하의 관료 내지는 뭐 공직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그 가뭄 같은 문제를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지시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집권화되어 있어요.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중앙 집권화된 물 문제에 관련 그런 대책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을 해서 예산도 주고 정책 결정권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보면 물은 생명의 근원수도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원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물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물의 가치, 물의 중요성을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이 무안에서도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저는 먼저 내놓는 것이 이 일을 풀어가는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민 위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지원 사업도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정도 그 수준의 법안을 제가 이미 그 발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보다도 훨씬 내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는 뭐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은 일부 주장에 의하면은 소음 피해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라는 게 주 의견인데 그러면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소음이 예정된 이전지로 옮겨갔을 때 거기서는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14곳, 1995년도에 5곳의 공공기지가 폐쇄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폐쇄인지 기능의 통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능의 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도 하물며 이런 그 기능성 통합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못 올 바가 없다. 왜 이전만 능사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기능성 통합도 나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 법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방금 제가 발의했던 법안을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 10월 29일 날 발의했어요. 그 주요 내용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빠져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지원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해당 지역의 이주민들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제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잘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시되고 생뚱맞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니까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결코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군공항이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남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를 꼽을 수 있겠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균일한 정책보다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암이나 무안, 또 신안 쪽에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작년 5월에 그 통과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최초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대안으로 다행히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기금이 배정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 법에 담긴 그 구체적인 그 지원 내용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교부세, 지방 교육 교부금을 특별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농어촌에서 사신 분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정 및 그 기관에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담겨져 있고, 또 학교 설립, 학생 수 감소를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죠. 네. 이런 인가에 대한 그 특례를 거기다 담았고, 또 문화 관광 체육 시설 설치 등을 경제 논리로 하면은 이렇게 자꾸 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이렇게 소외시키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좀 담아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고, 특별히 그 규정 중에 법 24조 5항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안을 비롯한 섬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법안에 담긴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쌀가 폭락으로 농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전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우리 전남이다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고요. 또 재투표를 했지만 부결이 됐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절차상 기권을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발의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이 무효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뭐 이미 다 이렇게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발의해 놓은 그 대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대에 이어서 21대도 재발의를 해놨는데, 네. 이 법안의 그 주요 내용은 주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어려운 그런 농어촌의 생산자인 그 농민들을 좀 이렇게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헌법 123조 사항을 보면은 엄연히 그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 유통 구조 개선 노력, 그다음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포퓰리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역 사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계가 수조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인력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을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국인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활성화되고 있는 대불산단 등의 그 조선 산업이 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화랑기를 맞고 있는데, 수주한 물량을 납품하게 한 그런 공기 맞춤의 인력 문제로 여러 가지 그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저는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거에 보유했던 인력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의 일이라고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그 호황 이후에 불어닥칠 불황에 대비해서라도 이 간극을 좁히는 정책을 저는 반드시 입안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 정부가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애국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유연성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민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 또 그 법안 성안을 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자료를 좀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무한반도 통합도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6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무한반도 통합은 뭐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 특정 시와 군의 통합 문제가 거론됐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성원인 관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객관성을 담보해서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많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의견, 또 그런 그 기구를 통한, 조직을 통한 그 집단적인 그런 행동, 뭐 이런 것도 무시할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좀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도 좀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역의 통합은 관계 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산공항 건설도 지역민의 오랜 수건이었잖아요. 최근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또 범위가 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꾸준히 많은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이 들어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흑산공항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섬에 사는 사람도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정부가 준 거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흑산도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그 꽤 많은 시간을 한낮이 아니라 1시간이면 왕복 2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축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문화가, 패턴이, 삶의 다양성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섬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체감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소득도 저는 배가 될 것이다라는 데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로 갑니까? 못 갑니다. 물론 바람이 많이 불고 일기가 불순하면은 뭐 항공편도 개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흑산공항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뭐 이 정부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그 전 정부 때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군 노력이 컸고 또 전라남도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부 배려도 각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의 불안, 또 소득의 불균형, 또 기후위기 변화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8년 7월 13일 날 20대 국회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의정단상에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 두는 날까지 이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